안녕하십니까. 가나중학교 3학년 일반 학생 여러분. 한국사 교사 이승훈입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왕이 되고 싶습니까? 30초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 혹시 무서운 게 없는 루이 14세처럼 절대왕을 꿈꾼 학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파르타처럼 용맹한 왕이 되어 영토를 확장시키는 왕이 되고 싶었던 학생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부처님과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인자한 왕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 중 진정한 리더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힘을 앞세운 루이 14세나 스파르타보다는 사랑, 통합, 포용을 강조한 부처님과 예수님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돌아가신 지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에서도 강요와 억압보단 통합과 인정을 실천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배울 고려의 창시자 태조 왕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의 왕 딱 4분만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조선의 왕이 총 몇 명인 줄 아시나요? 한번 선생님과 같이 세워볼까요? 네, 준비 시작.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네, 여러분은 조선의 왕을 27명이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의 왕은 몇 명 알면 된다? 4명. 딱 4명만 알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배울 부분은 무조건 수능에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학생 여러분도 내년에는 치열한 입시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업을 잘 듣는다면 다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없는 시간 쪼개서 한국사 공부할 시간에 여러분은 그 시간에 그 옆에 다른 부족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혼란했던 통일신라 말 상황을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통일신라 말은 약 130년 정도인데 그 130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뀌는 아주 혼란한 상황을 통일신라 말은 겪었습니다. 왕이 혼란스러우니 귀족들이라도 앞장서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귀족들은 이 사진 같은 14면체 주사위를 가지고 허구한 날 술을 마십니다. 14면체 주사위에 적혀진 이 내용은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PPT 내용같이 술잔을 비우고 크게 웃는 음진대소, 노래 부르지 않고 춤을 춰야 하는 금성장무 같은 아주
요상하고 이상한 벌칙들이었습니다. 이런 귀족들의 사치, 향락 때문에 여기저기서 반란 세력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란 세력들을 우리는 호족 세력이라고 배웠습니다. 호족 세력 중 왕건이라는 사람이 신라를 멸망시키고 오늘 배울 고려라는 나라를 만든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태조 왕건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주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훈요 10조라는 그의 유언에 따르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조 왕건, 그의 자주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뛰어난 국정 운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 분은 사로잡는 것보단 품는 덕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호족을 파멸하는 적대적인 정책을 쓴 게 아니라 호족을 통합하는 호족 통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왕건이 호족 출신이니 호족들이 얼마나 센 줄 안 것도 호족 통합 출신의 호족 통합 정책 실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호족 통합 정책에는 대표적으로 정략 결혼이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음해하려는 호족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왕건은 이런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호족의 사위가 됩니다. 아무리 왕이 싫고 미워도 그게 바로 자기 딸의 남편, 사위라면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건은 호족들을 또 자기의 또 국가의 안녕을 위해 선택한 호족 통합 정책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사성 정책입니다. 모든 호족들이 딸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호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왕건은 사성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사성 정책이란 예를 들어 이승훈이란 호족이 있다 칩시다. 왕건을 그럼 이승훈을 밤에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 승훈아, 너 성이 뭐지? 네, 이승훈이라 합니다. 이씨입니다. 이씨, 그러지 말고 왕승훈 하는 게 어때? 우리 가족, 그러니까 왕가족 해라. 이러면서 자기의 성 왕을 주면서 왕씨를 주면서 호종을 통합하려고 태조는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왕은 광종입니다. 광종을 배경으로 한 최근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빛나거나 미치거나입니다.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빛나거나는 광종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광종의 이름이 빛날 광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미치거나는 그의 업적을 통해서 제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바로 광종이 미친 듯이 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종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노비안건법입니다. 여러분이 고려 호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년 동안 이어진 나 대신 봉사하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 나 대신 내쫓고 싸우는 게 당연한 나의 재산 중 하나의 노비를 어느 날 왕이 풀어줘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왕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쩌면 광종은 호족들이
왕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노비는 호족들을 군사적 요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비를 해방시킴으로 호족들의 세력을 축소하고 왕인 광종의 힘을 확대하려고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실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과거 제도를 실행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옆에 유능한 대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 시험 제도인 과거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배울 왕은 성종입니다. 성종은 고려 제도를 완성했다고 성종이란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그가 고려 제도를 완성하기까지 그 옆에는 최승로라는 유능한 대신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최승로는 28개의 상소문을 올려 성종은 그것을 받아들여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네 번째 배울 왕인 공민왕은 고려 후기 때 왕인데 고려 후기는 통일신라 말처럼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려 중기 때 무신들이 반란을 해서 무신들이 집권을 한 무신 집권기가 있었습니다. 고려 때는 무신이 되기 위해서는 실기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성 필기 시험을 안 치르고 CEO, 대기업 CEO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잘 운영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기만 치른 무신들이 국정 운영을 펼쳤다 해보십시오. 국정 운영이 잘 됐습니까? 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때부터 고려 백성들의 삶은 매우 혼란하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세계 최강부대 몽골이 고려를 침입합니다. 몽골군은 고려인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많은 문화재를 불태우고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희망 하나 보이지 않던 시기에 공민왕은 집권합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 영원할 줄 알았던 원나라가 휘청거리고 힘을 잃어갑니다. 공민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 정치를 실시합니다. 개혁 정치에는 첫째, 친원 세력 수청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우리는 친일파라 부릅니다. 고려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몽골에 붙어서 고려인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을 우리는 친원 세력 또는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공민왕은 이런 권문세족 친원 세력을 숙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민왕은 이에 끝내지 않고 권문세족이 빼앗은 땅,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은 단어 한자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전민, 즉 박과 백성을 원래대로 돌려준다. 원래대로 변하게 한다. 즉 박과 백성을 원래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5분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별로 문제와 답을 2개씩 만들어 주십시오. 그중 4개를 선생님이 뽑아 문제를 낼 테니 모든 조원이 돌아가며 정답을 말해주세요. 지금부터 5분 실시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걷고 선생님이 문제를 뽑아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조에서 나왔네요. 전민 변종 도감을 실행한 왕은? 자, 여러분 답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민 변종 도감을 실행한 왕은?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공민왕.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공민왕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조에서 나왔습니다. 태조의 정책 중 호족 통합 정책은 무엇인가요? 자, 2조의 문제입니다. 태조의 정책 중 호족 통합 정책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오늘 두 개 배웠습니다. 두 가지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사성 정책과 정략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네, 4조에서 전민 변정도감이라 하셨는데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실시한 정책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5조의 문제네요. 성종 때 상소문을 올린 대신 이름은? 자, 성종 때 상소문을 올린 대신 이름은? 자, 적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최승로였습니다. 네, 정답. 네, 4조가 김수로라 했는데 김수로는 신라 때 왕이죠. 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친일파처럼 1조의 문제네요. 친일파처럼 원나라 세력에 붙은 귀족들을 뭐라 할까요? 자, 친일파처럼 원나라 세력에 붙은 귀족들을 뭐라 할까요? 자, 정답 적어주세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근데 죄송한데 아까 김수로 왕이 신라 때 왕이라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금관가야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정답 보겠습니다. 자, 네, 정답은 권문세족과 친원 세력입니다. 네, 모두가 정답 맞췄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는 끝이 났고 이제 2라운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태조의 정책 중 호족 통합 정책은? 자, 이건 아까 2조에서도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모두가 풀어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정답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사성 정책과 정략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자, 짝짓끼리 서로 확인해 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모두 정답이고요. 두 번째, 공민왕이 왕이 되었을 때 고려는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나? 자, 공민왕이 왕이 되었을 때 고려는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나? 자, 정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몽골 간섭 받았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종 때 유능한 대신 이름은?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의 유능한 대신 이름은? 자, 28개의 상소문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죠. 자, 모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최승로였습니다. 자, 짝짓끼리 확인해 주세요. 모두 정답인가요? 아, 모두 정답입니다. 자, 네 번째. 노비안건법의 실행 이유는? 자, 광종 때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했죠. 자, 왜 실시했는지 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칠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정답은 왜 실시했냐면은 호족 세력을 축소하고 왕인 광종의 힘을 확대하려고 실행하였습니다. 자, 짝짓끼리 짝짓끼리 확인 잘 해주세요. 네, 모두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몽골이 침략했을 때 공민왕의 정책은? 자, 두 가지죠. 오늘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적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몽골이 침략했을 때 공민왕의 정책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두 적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공민왕의 정책은 두 가지죠. 권문세적, 친원세력 축청과 전민변정도감 실시. 자, 두 가지 모두 다 있어야 인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적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적어주세요. 네, 그럼 이상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을 요약해보자면은 고려에는 4명의 왕을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태조, 두 번째 광종, 세 번째 성종, 네 번째 공민왕을 기억해야 한다. 태조의 업적은 호족 출신으로 자기 또한 호족을 통합하려 한 덕정이다. 두 번째 광종의 정책은 왕권을 위해 큰 힘을 썼다. 세 번째 성종의 옆에는 최승로라는 유능한 대신이 있었다. 네 번째 공민왕은 원간섭기 때 집권한 왕으로서 원간섭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출한 아주 자주적인 왕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통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